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늦은 오후 해가 지면서 쪽방촌 골목길은 더욱 싸늘해졌다. 나는 낡은 외투깃을 세우며 걸음을 옮겼다. 손끝이 시려왔다. 꽁꽁 언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러다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군.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흔들었다. 벽에 기대어 선 채 한숨을 내쉬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식었다. 가야 했다. 경호의 집으로. 이대로 집에 있어 봤자 버틸 재간이 없었다. 전기장판은 오전부터 작동을 멈췄고 방 안은 서서히 냉동고처럼 변해갔다. 더 두꺼운 옷을 입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된 것들이라 보온 효과가 없었다. 찬호라도 보고 싶었다. 손주 녀석은 항상 밝게 웃으며 나를 반겨줬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초리가 싸늘해도 찬호의 두 팔은 언제나 따뜻했다. 할아버지 하고 뛰어나와 매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주머니를 뒤적였다.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차비는 충분했다. 나는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냥 잠깐 있다가 올 거야. 그 말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주문 같았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장을 보고 연인들은 손을 잡았으며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다.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오래전 생각이 떠올랐다. 한때 이맘때쯤이면 종업원들에게 설 선물로 한우 세트를 돌렸다. 그들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너스도 넉넉히 챙겨줬다. 명절을 앞둔 회사는 늘 분주했지만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그 분위기를 좋아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허리를 숙이던 직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시절의 나도. 하지만 지금은 손에 쥔 것은 한 장 남은 전기요금 고지서뿐이었다. 아들 경호의 집 앞에 도착했다. 깔끔한 대문과 고급 승용차. 창문 너머로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이 새어나왔다. 멀리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초인종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레 버튼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쩐 일이세요, 아버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반가움은 전혀 묻어나지 않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찬호 좀 보러 왔어. 그리고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너무 추워서 말이다.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방금까지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던 듯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여기도 난방이 빡빡해서요. 경호 오빠도 출장 준비로 바빠요. 오래 계실 생각은 마세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참았다. 그래, 오래 안 있을 거야. 그냥 잠깐 있다 가겠다. 그때였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찬호였다.
작은 발이 총총 뛰어와 내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덜덜 떨리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찬호야, 잘 있었니? 응, 할아버지. 나랑 놀아줄 거지. 그 말에 나는 그저 눈물이 날 뻔했다. 그래, 이 손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 순간을 망쳐버렸다. 찬호야, 할아버지가 바쁘셔. 오늘은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며느리는 단호했다. 찬호는 나를 올려다봤다. 손을 꼭 쥔 채였다. 하지만 그 손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손주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 사실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다. 눈이 시렸다. 찬바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터덜터덜 걸었다. 발끝이 얼어붙는 듯 했다. 한참을 걸었지만 몸이 좀처럼 덮여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추위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아들의 집에서 나와 골목을 돌 때까지 찬호는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나를 끝까지 잡아두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도 너랑 오래 있고 싶단다. 찬호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따라 걸으며 나는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그때는 따뜻했지. 40대 초반, 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은 20명 남짓. 크진 않아도 단단한 회사였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챙겨 주었고, 명절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선물을 보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작은 행복이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선물을 들고 가며 밝게 웃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집에서는 언제나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당신, 올해도 수고 많았어요. 그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경호도 그때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다라며 자랑스러워했었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넥타이를 만지며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다.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젠 힘들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면 우리 생활이 피곤해져요. 경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저 잠깐 몸을 녹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 집에서 나는 짐이었다. IMF가 터졌던 그 해, 나는 모든 걸 걸고 회사를 지키려 했다. 거래처에서 대금이 밀렸고, 은행 대출은 하루가 다르게 이자가 불어났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거래처 사장이 손을 내저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이었을까.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다. 직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집도 빚에 넘어갔다. 나는 가진 걸 모두 잃고 쪽방촌으로 밀려났다. 아내도 병을 얻었다. 여보, 조금만 더 견뎌보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끝내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경호는 서서히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종종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은 뜸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골목길을 돌아 쪽방촌에 들어섰다. 낡은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손을 비벼보았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듯 감각이 둔했다. 전기장판이 꺼진 방 안은 마치 냉동창고 같았다. 천천히 몸을 웅크렸다. 이제 정말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건 그 어떤 온기도 없는 방 한 칸뿐이었다. 찬호의 작은 손이 생각났다. 따뜻했는데 그 온기를 조금만 더 오래 잡고 있었더라면 이 추위도 덜했을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며칠 동안 나는 방 안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래된 창문 틈새로 스며든 겨울바람이 바닥을 휘돌았다. 나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몸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이, 그 표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오래된 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방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게. 창밖으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다. 찬호 또래의 아이들일까? 그날 찬호의 작은 손이 꼭 쥐었던 자신의 손을 떠올렸다. 할아버지 또 올 거죠? 그렇게 말하는 손주의 눈빛은 투명하고 맑았다. 찬호에게는 아직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알지 못하는 순수함이 있었다. 그래, 너만큼은. 아들과 며느리의 싸늘한 얼굴을 떠올리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태도는 그저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었다. 결국 돈이 없으면 가족조차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구나. 나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나는 문득 서랍장 안을 뒤적였다. 오래된 서류철들이 뒤섞여 있었다. 손때 묻은 종이들을 넘기다가 문득 한 장의 낡은 증서가 눈에 들어왔다. 주식 증서였다. IMF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한 장이었다. 그때는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보여 그대로 서랍장에 던져 넣었던 것. 이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게 지금도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할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쥔 채 조심스레 컴퓨터를 켰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땀에 젖었다. 나는 주식 종목을 검색했다. 잠시 후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뭐야? 20년 전 거의 휴지 조각이었던 주식이 지금은 수백억 원의 가치로 올라 있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 손이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지금까지 버려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단숨에 모든 것을 뒤바꿀 힘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나를 무시했던 아들과 며느리, 냉소적인 표정으로 문을 닫아버렸던 그 순간들, 냄새 난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투까지 하나하나 떠오르며 차가운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창문 틈으로 싸늘한 겨울바람이 흘러들었다. 하지만 내 몸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책상 위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이 내 현실을 바꿔놓고 있었다. 수백억 원. 마치 꿈만 같았다. 아니, 차라리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외면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냉정한 시선, 찬호를 잡고 있던 작은 손이 서서히 힘을 잃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렇게도 나를 내몰던 사람들, 그들이 나를 철저히 버린 만큼 이제 나도 똑같이 되돌려줄 차례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이제 더는 초라하지 않다. 굳게 다짐하듯 혼잣말을 했다. 거울 속의 노인은 여전히 초라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바로 그날부터 나는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아들 경호의 회사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 투자자 꽤 괜찮은 사람이라던데. 박 회장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상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경호는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등장한 박 회장이라는 이름의 투자자는 그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칠 전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틈도 없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기다렸다. 그가 몰랐다. 바로 그 박 회장이 그토록 무시했던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찬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손주 녀석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그 아이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경호와 며느리에게는 이제 그들이 내뱉었던 그 말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내 마음 속에서 작은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걸 되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희뿌연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바람이 쌓인 눈을 가볍게 흩뜨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흔들리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 경호의 사업은 무너졌고 며느리가 누리던 풍족한 삶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 아버지,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냄새 난다니까요. 솔직히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끊는 지금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며칠 전 경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넥타이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아버지, 그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 결국 자신을 가장 처참한 곳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다. 경호는 간절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빛마저 흔들렸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찬호였다. 아이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감쌌다. 할아버지, 나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수한 눈빛이 흔들림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만큼은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찬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복수를 끝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야 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나는 결심을 내렸다. 다음 날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찬호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냐.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따뜻해 보였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손주의 작은 손이 내 마지막 남은 온기였다. 아픔은 지나가고 상처는 나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증거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은 때로 무너져도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와 같은 순간을 더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